일단 장 종료됐고요. 종가에 로보티즈가 올라왔었는데 이거 좀 들어가신 분들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관점이 있었다라면 이거를 들어가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하고 미래반도체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보티즈가 결국엔 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떨어질 때 이쪽 미래반도체랑 이스페타랑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좋은 좀 뉴스가 나왔죠. 이거 뭐 H20인가 이거 중국 수출 재개가 나왔고, 처음에 이게 찌라신가 했었는데 이게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선물도 움직였고, 그렇다면 오늘 엔비디아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랑은 상관이 없는 이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H20 때문에 그때 반도체가 많이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다 감안해 봤을 때 오늘 종가 베팅을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계속 프로그램이 들어왔었고, 그런데 얘는 일단 많이 사진 못했어요. 얘는 조금 샀고, 이거를 그냥 살까 아니면은 NXT 장에서 살까 하다가 NXT 장으로 얘는 일단 넘겼습니다. 그리고 미래반도체는 제가 살 정도로 사서 일단 넘어왔어요. 그래서 바이앤셀 보여드리면 미래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았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이렇게 샀고, 삼성전자는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결국에는 반도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홀딩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오버나잇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늘 시장 관점이 있었다라면 반도체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장 막판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올라왔었고, 그리고 로보티지도 올라왔었지만, 지금 뭐 풍산도 올라왔었죠. 그리고 풍산은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 얘는. 그리고 또 올라왔던 게 펩트론도 올라왔었죠. 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홀딩을 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밖에 없고요. 그리고 종가에 그래도 홀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려줄 수 있는 애들이 이제 펩트론하고 로보티즈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정도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종가에 얘들을 올려줄 걸 생각해서 매매를 했다라면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를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반도체가 올라가도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얘네들을 매매하기는 좀 리스크가 컸고, 그렇지만 결국 홀딩할 수 있는 것들은 물려도 상관이 없거든요. 더 사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반도체를 계속 모아갔습니다. 물량을 다 채우진 못했어요. 삼성전자를 한 0.5 정도 채웠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0.05 채웠고, 미래반도체는 0.1 채웠고. 근데 이스페타시스는 0.25까지는 채울 생각이거든요. 일단 NXT장으로 넘겼는데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올라가 버린다면 좀 사기가 좀 애매해지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랑 미래반도체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버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뭐 알테오젠도 올라왔었고 펩트론도 올라왔었고 다 지금 상황이 좋지만 결국에 핵심은 저는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면은 저랑 좀 생각이 같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 말을 듣고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종가 베팅 했던 거는 우리기술 투자였거든요. 우리기술 투자를 종가 베팅을 했고, 매매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0.1을 샀어요. 그리고 여기서 0.15를 더 사가지고 이제 홀딩해서 넘어왔고, 그리고 오늘 이제 손절을 쳤습니다. 이거를 했던 이유는 어제 저는 가장 좋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그 비트코인이 올라준다라면
얘가 갭이 분명히 뜰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른다라는 생각은 사실 뭐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지금 신고가를 넘어간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죽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심하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도 어느 정도 버텨는 줄 거다. 그런데 만약에 올라준다라면 아마 상승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기술 투자가 좀 더 갭을 많이 띄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패했을 경우에 잃는 것보다 성공했을 경우에 얻을 게 더 많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뭐 시장이 너무 조용했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넥스트 레이드 장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얘를 종가 베팅을 여기서 다시 들어간 거고. 그렇지만 오늘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고, 그렇지만 뭐 심하게 하락하진 않았죠. 그러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난 겁니다. 매도 치고. 그래서 어제 뭐 센 종목도 없었고, 그래서 가려면 우리 기술 투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종가 베팅을 했는데 실패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은 오전에 볼 종목이 뭐가 있었냐? 이 신규 상장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시가 베팅을 했어요. 얘는 시가 베팅을 0.05를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하고 지금 손해 본 거의 한 절반 정도 이제 복구를 했고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얘가 뭐 결과적으로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먹는 게 중요하죠. 언제 갑자기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시가 베팅은 저는 그런 관점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종목이 없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기술 투자밖에 정말 없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비트코인 내렸기 때문에 하락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오늘 가장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신규 상장주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사이닝이라든지 뉴엔이 계속 많은 관심을 받고 대금이 터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제는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면서 오늘 신규 상장을 했고, 그렇다면 얘가 오늘 시가에 갭을 많이 띄우지 않는다면 이제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0.05로 들어갔고, 당연히 비중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리 이런 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내려갈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일단 극초반 매매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우리 기술 투자를 제가 종가 베팅했던 이 관점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패를 하긴 했지만, 제가 실패를 했음에도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이거를 종가 베팅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도 실패를 하긴 했지만, 어, 어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비트코인이 상승만 해준다면 모든 게 완벽했어요. 지금 신고가 상황이고, 그리고 대금도 많이 터졌고, 그러면서 어제 뭐 결국에 한 거는 없었잖아요. 이거를 고점을 돌파를 한다거나 어떤 뭐를 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종가 베팅 하는 거는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패를 했지만. 그리고 실패를 했음에도 이 아우도 크립 얘를 이제 시가 베팅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맨징을 하고 끝낸 거고. 일단 이렇게 매매를 하고 일단 종료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좀 볼 텐데 조금 이따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를 많이 해봐라라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거밖에 없거든요. 아우도 크립트 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을 내고 스캘핑을 하려면 얘에서 놀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다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관심과 이 정도 집중이라면 여기서 매매를 하는 게 맞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비중을 줄여서 했고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볼 게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보면서 계속 얘에서는 일단 스캘핑을 하는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중만 적으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0.05를 들어갔고, 그리고 한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줄여서 들어갔어요. 0.025. 이런 식으로 비중을 줄여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뭐 내동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보면서 뭐 고점을 뚫을 때라든지 아니면 너무 눌릴 때라든지 이럴 때 한번 잡아보는 거죠. 지금 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지금 장이 좋았고 그러면서 돈이 어쨌든 많이 있잖아요. 시장에 돈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얘에서 스캘핑을 해도 된다라는 저는 판단이 쓰거든요. 맞더라도.
그것도 다 경험이고 그리고 복귀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신규주라고 해 가지고 이걸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줄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매매를 너무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매매를 한번 해 봐야 돼요. 비중 줄여 가지고 너무 쫄지 말고. 그러면서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복귀를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뇌동을 하고 뭐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 들어가 가지고 뭐 손절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 이미 2,500억까지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9시 16분인데. 이러면 얘에서 어떻게든 한번 들이대 봐야 돼요. 손절을 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하는 방향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실진 모르겠지만 일단 영상 보시고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저도 되게 살이는 사람이고 웬만하면은 스캘핑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지금 이런 대금이나 이 정도 관심도예요. 다른 거가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어제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우리 기술 투자도 갔어야 했는데 이제 그 비트코인 도와주지 않으면서 가지를 못했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매매를 하면서도 다른 걸 봐야죠. 새로운 게 또 나오는지. 그러면 그때 이거를 종료를 하고 다른 데 가서 거기서 또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신규주라고 하더라도. 비중을 줄여서 경험해보면 되거든요. 너무 쫄 필요 없이. 일단 다시 이따 촬영하겠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좋은 게 맞거든요. 대금도 지금 상당히 많이 터졌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것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들어갈까 저도 생각을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살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과적인 거고. 그런데 상당히 지금 프로그램이 들어오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믿지를 못하니까 지금 못 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무언가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상승률도 5%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고 위로 좀 더 상승을 하고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매매를 할지를 좀 결정을 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좀 들어가긴 좀 애매하거든요. 너무 약간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반이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 가장 지금 그래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우토 크립트가 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버텨주는 상황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풍사는 여전히 지금 오르고 있지만 얘는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대금이 작고, 그리고 좀 살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다가도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주면서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흐름이 아니고 계속 지금 뭐 조금 움직이다가 올라가고 또 조금 하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단타랑 좀 어울리지가 않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아우토 크립트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안 좋게 봤거든요. 안 좋게 봤는데 지금 요 시장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 타이밍을 노리고 약간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는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 없어요. 그 재료가 지금 이 체코원전 수주 가시화 이런 거는 좀 너무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아우토 크립트가 아직까지는 더 좋아 보입니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버텨줬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얘가 올라온 다음에 이제는 조금 비중을 때려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여기까지만 매매를 하고 매매를 이제 더 이상 안 했고, 그래서 타이밍을 봤지만 뭐 이런 데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사실. 좀 더 살 기회를 주면서 그 좀 고점을 돌파를 시켜줘야 되는데, 뭐 계속 고점만 갱신하면서 올라가 버리고 내려오고 고점 갱신하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 그냥 물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건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살려면 이제 상황을 보면서 다시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산하고 요 두 개밖에 지금 없는데 시장에. 하여튼 좀 다시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결국에 이 아우토 크립트가 무너진다면 일단 오전장은 끝날 것 같아요. 올라오는 종목도 없고. 그래서 오늘 좀 가려면 아우토 크립트가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풍산이나 뭐 D&D 파마텍 이런 거 올라오긴 하는데 이런 건 좀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버릴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오늘 수익을 낼 수 있으려면 이 아우토 크립트가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버릴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게 그대로 여기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라면 일단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오후장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좀 지수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종목을 좀 기대하기도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아까 말했던 저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걸 또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갑자기 뭐 재료가 터지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 뭔가 종목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다라면 매매가 없는 게 맞아요. 지금 매매가 없는 게 맞고 어떤 종목을 좀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지금 뭔가 매매를 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좀 자기 실력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시장을 좀 볼 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시장 굳이 지금 매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오후에 수익 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오후에도 뭔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일 수익 내면 되는 거고, 그런 생각으로 계속 시장을 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 좀 복귀를 하시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 아우터 크립트를 과연 매매를 했는가, 아니면 너무 많이 매매를 했는가, 뭐 이런 데서도 뭐 매매를 해서 어떻게든 뭐 수익을 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갈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뒤에는 더 이상 매매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수익을 무조건 내야 돼?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력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매매를 많이 하겠지만 복귀를 하실 때 계속 되뇌어야 돼요. 이 매매를 이걸 했어야 했는지,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이걸 지금 매매하는 게 맞는지 그런 거를 계속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 대금이 터지는 게 없잖아요. 매매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버려야 할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그러면은 좀 더 기다려야 되죠. 상황을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게 블루엠텍 이런 거 올라오고 있는데 대금이 너무 작고, 동방은 얘는 뭐 계속 올라왔었죠. 다른 삼육물산인가? 아니, 뭐였지? 동방이 KTCT 얘랑 올라왔었고, 얘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뭐 단기 가열을 들어가면서 동방이 지금 올라오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엔 떨어지네요. D&D 파마텍도 마찬가지고 얘가 그나마 괜찮긴 한데 뭔가 좀 좋은 재료가 있거나 좀 단타를 치려면 장 시작하고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올리면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대금도 좀 많이 터트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올려버리면 이런 걸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풍산도 마찬가지고 얘는 시총이 이렇게 큰데 차트 위치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뭐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도 전혀 좋아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정말 이런 애들을 매매를 하려면 좀 지켜보다가 좀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돌파를 시킨 다음에 대금이 좀 많이 터지면은 그때 한번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은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외에 뭐 얘네들보다도 안 좋은 애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고.
CTK라든지 실리콘2도 마찬가지고 할 만한 게 없네요. 그래서 오늘 제일 좋은 거는 아우토크립트가 맞아요. 얘가 죽어버리면은 매매할 게 없는 거고, 그리고 얘가 가장 좋기 때문에 얘가 가야 되는 게 맞았지만, 얘가 가지 못한다라면 그때라도 뭔가 대금을 터트리면서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오늘은 나야 이러면서.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매매를 안 하는 게 지금 맞습니다. 일단 조금 이따 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10시 54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난을 또 쳤네요, 이거. 일단 지수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수는 좋은 상황이고, 지금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엔 동방이 올라갔고, 그런데 이 동방을 매매하기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시장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얘가 가는 거를 그냥 들어간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만으로 얘를 들어가기에는 그냥 내려갈 확률도 높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 이런 걸 막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관점 자체도 지금 KCTC가 얘가 원래 대장이었는데 얘가 지금 단기 과열을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얘가 올라가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얘가 단기 과열 중에서 뭐 따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매매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금 올라오는 것들 봐도 뭐 별거 없고요.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오늘도 별게 없네요. 이거 대금이 코스피가 지금 이제 5조 조금 넘게 터지고 있는데 이것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뭐 다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 아우토 크립트는 결국에 무너졌어요. 얘가 무너지면서 이제 동방에 올라온 거고, 저도 이제 한번 예측을 잡았는데 여기서 잡았다가 여기서 이제 손절을 쳤고, 갈 거였으면 이런 데서 올려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손절을 친 거고,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걸 뭐 비중 줄여갖고 한번 해볼만 했죠. 0.025 예측으로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 손절로 끝난 거고, 그리고 지금 더 이상 매매는 없었고, 지금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장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금이 지금 너무 작거든요. 이거 어떻게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또 아무것도 안 나오는지 다시 예전처럼 또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 부산 에너빌리티는 오히려 장난을 치고 있고, 이걸 이렇게 뚫어버리고 이렇게 그냥 개파락으로 그냥 밀어버린 거잖아요, 이거를. 무섭게 내려버렸는데 뚫자마자 그냥 내려온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안 좋은 상황이고, 갈 거였으면 아우토크립트가 갔어야 되는데 얘가 못 가면서 시장에 매매할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동방은 이거는 뭐 당연히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좀 욕심을 내려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따 오후장에 다시 좀 보겠습니다. 일단 기대는 안 되네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펩트론이 올라오긴 했는데 얘가 뉴스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에 대해서 제가 일단 좋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뉴스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따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면서 매매를 할지를 좀 판단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그리고 이 펩트론이 그래도 시총이 꽤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지수가 위로 올라간다라면은 펩트론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미 코스피가 또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도 좀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재료에 대한 해석이 저는 안 돼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좋은 뉴스 같지 않아 보여서. 그리고 얘가 올라온 것도 그동안 비만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저 뉴스 자체는 무슨 자궁 내막증 뭐 이런 효과 전립선암 뭐 이런 거라서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일단 얘는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좀 보려고 하고요. 네, 잠깐 이야기해봤습니다.